입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3개월인데요. 이제 둘째 딸, 먼저 딸, 첫째 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파트너분들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첫째 딸에는 이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달에는 이제 행동의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원 3개월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하이리빙의 초기 3개월 시스템하고 구글의 그 3개월 프로젝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해빙이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믹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그 지금 3차 시기인데요. 그 전문가들 얘기는 이제 4차, 5차까지 내년도 12월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둘째 달에는 이제 행동의 달이라고 해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컨택과 후속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 달에는 이제 명단 작성을 했는데 컨택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실행 단계죠. 그래서 강력한 행동을 위한 그 무기를 이제 장착을 하고 내가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시간과 노력을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또 너무 급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상대방도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뭐 밥도 뜸을 들여야 되고 이제 고추장도 이렇게 발효시켜야 하는 것처럼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일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하다못해 야구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나 배구 선수도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서 서로 이제 단점이나 이게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팀워크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스폰서 역할을 하는 게 코칭 기능이죠.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여러분의 스폰서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하이리빙 사업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이제 호일러의 법칙, 스폰서와 상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C라는 거죠. 상담자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사업하는 클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프로모션이거든요. 내가 내 초기 사업자분한테 내 스폰서를 프로모션해서 이분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니까 이분이 코치를 하니까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하면 당신 사업이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스폰서도 충분히 상대방한테 맞는 그런 그 사업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1대1 맞춤형의 비즈니스 플랜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하고 이제 초기 사업자분하고 상담하는데 나는 브릿지 역할이거든. 연결만 해주는 거거든요. 소통은
상담자, 스폰서가 하는 거고 나는 다리를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만 해주고 하면 되는데 내가 막 90%를 막 얘기를 막 하고 그러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장, 말투, 태도, 사업 자세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역할은 스폰서를 프로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또 집중하게 하도록 스폰서한테 연결만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함께 그 경청하고 그냥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 이분 강의는 이렇게 좋다라고 해서 메모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메모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폰서가 90%를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중간에 감초 역할을 해서 서로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표현은 간결하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너무 뭐 구구절절이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막 구구절절이 있는 내용을 다 자꾸 얘기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시간이 막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라.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 그냥 미팅에 언제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밴드 교육이 이제 미팅으로 대시안 하잖아요. 그럼 밴드 교육에 나오세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요일에 만나요. 다음에 언제 약속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첫 번에는 조금씩 이렇게 그 스펀지가 물에 적듯이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죠. 왜? 이 사업은 시간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그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보 사업자가 뭐 이걸 뭐 싸게 살 수 있냐, 저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레그를 붙여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싫을 땐 싫다고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만둘까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 표현은 간결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고객을 만나기 전에 파트너분을 만나기 전에 그런 거를 내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웃음소리가 처음 듣는 사람은 막 이렇게 웃으니까 상대방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처음 만나는 분한테는 이렇게 웃음을 이렇게 많이 참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나의 단점을 찾아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좀 참고 그렇게 가야 뭐 콧구멍을 막 후빈다든가 막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라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첫 번째 질문을 하라는 거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FORM.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할 일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골프 폼을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잡는데 어떤 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를 찾아와서 아 골프 좋아하시냐고 어느 골프장 다니시냐 막 이렇게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골프는 잘 못 치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회사에서 공짜로 하는 거 치러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죠. 아 그럼 골프장은 사장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간다. 그럼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럼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옆에 살더라고. 어우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요번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그렇게 하고 아우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우리 남편도 이렇게 군대에서 명예퇴직했고 우리 아들도 군인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되죠. 아, 이 사람은 연금소득으로 살고 자녀분들도 군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모든 게, 아, 그리고 사는 것도 내 옆집에 사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니까 맞장구를 치는 거죠. 아,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도 공군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고 저한테 있는 게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생필품 인터넷 쇼핑몰을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우 뭐 놀아도 되냐고 전 놀면서 사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 좀 소개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뭐 그래서 바로 그거를 낚아채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막 칭찬을 막 남발하고 어우 뭐 미인이시네요. 자녀분 막 잘 나가고 있네요. 막 이렇게 너무 바짝 달라붙으면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흉보지 말라는 거죠. 아, 요새는 이제 결손 가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족 얘기할 때 뭐 어떤 분은 뭐 조론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고하려고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왜 조론을 하시냐고 막 그런 걸 또 말리고 또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업이 되겠어요? 그 망하는 거 왜 요새 누가 유전프를 합니까? 요새 누가 식당을 차리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흉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잡으려다 하고 보면은 그분이 저 사람을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신뢰 쌓기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사업을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업에 이제 할 때 이제 하이마타 스쿨을 이제 입교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사업 설명, 그 플랫폼 마케팅도 서로 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직거래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마진은 어떻게 들어오고 또 하이리밍 제품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가끔 만나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줌 방식으로 하든지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까 뭐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잘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홈샵이죠. 이게 저도 이제 2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진침대 품질과장으로 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누군가가 그러면은 분말 세제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분말 세제가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 뭐 택배로 주문해야 되로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러면 나중에 살게요 그러면은 또 기회를 잃으니까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력 제품을 홈샵을 통해서 갖고 있다가 그분이 그걸 원할 때 그거를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갖다 주면서 또 한 번 만나고 그러니까 자꾸 1대1로 자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홈샵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릴렉스업 젤 같은 것도 좋아하면은 그분한테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물건이 이제 있으면 내 점포에 내 제품을 진열해서 그 제품을 자주 보게 되니까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지라고 해서 소비 전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 클린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잖아요. 샴푸하고 그런 것들도 내가 주변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바디 클린저 요새 그 가을이 되니까 몸이 가렵잖아요. 근데 하이리빙 바디 클린저로 지금 제가 오늘 샤워를 하고 그리고 왔는데 아주 상쾌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얻고 내 주변 사람한테도 요새 몸이
가을이니까 몸이 건조하지 않냐. 그래서 하이리빙 바디 클린저 제품을 쓰면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제품이 유통이 되면서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 만나면서 그런 제품이 특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또 하나의 후원의 기회가 돼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옛날에 제 친구는 이제 라면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하이리빙 파워라면을 이제 야 이거 먹어봐라라고 해서 전달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라면을 먹고 너무 맛있다고 또 자기 와이프 이건 사업이 되겠다. 그거나 이건 사업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도 한번 사업을 한번 시켜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컨택의 기회가 되고 그분이 와서 이제 친구 이제 와이프 분이 와갖고 저희 집에 와서 또 홈미팅을 하고 센터도 다니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홈샵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사업할 때는 데모로만 사업을 했어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됐다고. 근데 지금은 데모 하나 갖고 사업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 그 홈쇼핑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사업 설명의 전문가, 다단계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들도 너무 많이 생겼고 보상 플랜도 다 각자 뭐 자기네 보상 플랜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판매형 마케팅이 다 거의 다 판매형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리빙은 소비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소비자 마케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배울 게 많아졌다라는 거죠. 양자와 이침, 발지압 이런 걸 다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를 정해서 그걸로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뭐 저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발지압도 계속 배웠는데 발지압도 절 할 수도 없고 페이스오프도 제가 할 수도 없고 이침도 처음 해보니까 뭐 피 나는 거는 피하고 가고 그 다음에 볼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 측정을 해서 저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또 이침을 통해서 양자 측정했는데 간이 안 좋았다. 그러면 기를 한번 보자 그래갖고 간 쪽에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그 뭔가가 누르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코아 실천인데요. 이거는 뭐 늘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이리빙 20년을 하면서 책도 거의 한 1000권 가까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랑 대화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이거다. 그 대화가 되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별리사라는 분하고 이제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뭐 5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특허를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직업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5천만 원 주고 그거를 그 사람한테 특허를 줬는데 그 사람은 50억을 벌더라 이거야. 그걸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프로테이지로 먹어야겠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또 대화도 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쪽의 세계도 저렇게 단타로 단기적으로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먹었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그 사업을 통해서 50억이든 100억이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반 다단계는 소득이 단타 소득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생을 이어서 소득이 나가는 거구나라고 해서 내가 이 하이리빙 사업을 참 잘했다. 이건 평생 소득이 나오는데 저 사람은 변리사라 할지라도 건당으로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라 할때도 건당으로 다 끝나는데 하이리빙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연쇄적으로 인쇄소득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런 개념을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오더를 따려면 또다시 또 고객을 만나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한번 맺은 고객은 영원한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평생 인세 소득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밴드 미팅, 그다음에 줌 미팅 이런 것도 미팅이거든요. 그런 미팅을 통해서 많이 신뢰를 쌓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택은 그 적극적인 컨택은 뭐냐면 지인하고, 그러니까 컨택은 이제 두 가지죠. 콜드 컨택하고 원 컨택. 원 컨택은 지인을 하는 컨택이고, 콜드 컨택은 뭐냐? 개척을 하는 개척. 새로운 사람을 개척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사업도 내가 아는 사람을 컨택하는 게 있고, 새로운 모르는 사람. 그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점포에 있는 사람이 자주 내가 가요. 그러면 그 점포에 있는 사람이 계속 뭐 하십니까? 라고 내가 항상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척은 무조건 인사하죠. 개척하는 거는 무조건 인사하는 거. 먼저 만나서 계속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도 계속 아파트 분들한테 그냥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니까 저보고 저기 동대표하고 그 아파트 회장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하나의 명단이 되고 또 아파트에 있는 회장님하고 또 친해졌어요. 그거 인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분한테도 제가 책도 주고 보니까는 대학 교수 정년퇴직하고 아파트 회장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또 제가 책을 주고 몇 번 책을 주고 제가 하는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쇼핑몰을 주고 그러면서 새롭게 사귀어서 새롭게 컨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이리빙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시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본인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저도 그 대진침대 다니면서 이제 품질 경영과장을 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뭐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고 막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나의 성취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내가 밤새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과장밖에 안 되나? 그런 그 허탈감이 들더라고. 그런 와중에 하이리빙 사업이 사이드 잡으로 돼서 사이드 잡으로 시작을 하니까 저 나름대로의 내가 이쪽에도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또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리빙에서 오너도 됐고 또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누굴 만나도 당신은 성공자라는 얘기를 들어요. 누굴 만나도. 왜? 20년 이상을 하이리빙 사업을 했다라면 당신은 성공자입니다라고 상대방이 그냥 내가 명함만 내주고 또 하면은 그냥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일만 하다가 인생을 끝난. 그러니까 그 헬스클럽에 가서도 컨택이 되고 골프를 치러 가서도 또 컨택이 되고 또 아파트를 만나서 되고 그 다음에 점포를 가도 그 점원을 상대로 내가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내가 늘 준비만 됐다면 언제든지 상대방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자꾸 고민하고 밤새 저도 그래서 밤새 저 사람을 어떻게 컨택할까? 잠 못 자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내가 컨택을 할 때 순서를 정해놓고 내 매뉴얼 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정해놓고 1차 때는 어떤 책을 주고 어떤 제품을 주고 어떤 말을 해야지 2차에는 어떤 책을 주고 어떤 제품을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나 스스로 상대방에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의 매뉴얼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은 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매뉴얼대로 그냥 1차, 2차, 3차, 4차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4번을 만났는데 사업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0번을 만날 건가 정하고 10번 만나자 그래. 10번 만나고 정해놓고 그래서 10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해. 그럼 여러분은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 10번만 더 만나보자. 그렇게 또 10번 만나는 거야. 또 10번 정했는데 안 돼. 근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포기하고 또 진짜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지 그렇게 하면은 또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요새는 너무너무 중요했고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다 올랐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다 올랐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 연금 소득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하이리빙 학자금 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하이리빙이다라고 해서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제 멤버십이나 이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핀업하는 사람이 나와요. 프론티어 임페리얼에 확정한 사람도 나오고 핀업자들은 계속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 이제 사업할 수 없어라고 해서 주저앉은 그룹이 있고 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기회다. 그래갖고 그걸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그냥 내가 먼데도 그냥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또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좀 잘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금 밴드나 이런 유튜브나 이렇게 구독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매일. 그건 우리가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신청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만났는데 제가 만나자마자 하이리빙에 내가 하는 하이리빙에 관심 있으면 강의 들어봐라. 유튜브 핸드폰 내놔봐. 그래갖고 하이리빙 백조의꿈 하이리빙 쳐갖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에 내 강의도 있고 여러 사람 강의가 있으니까 이거 강의 네가 들어보고 판단해라. 아주 쉽잖아요. 컨택이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센터로 안내해라 안 오잖아요. 또 센터에 저도 강남역에서 막 밖에서 기다렸다가 또 안내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떤 때는 안 와. 그럴 때는 막 되게 기분이 안 좋아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본인이 들어보고 관심 있으면 또 밴드에 가입시켜서 그 다음에 요번에 하이마타 스쿨 또 했잖아요. 그래갖고 많은 리더분들이 시스템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양자스쿨도 지금 수요일 날에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카톡이나 이런 줌에 가입을 시켜서 비즈니스 하는 게 과거에 그 공간, 뭐 일산지사, 강북지사, 서울지사 이런 공간에 의해서만 연결이 되고 저도 이제 부산 내려가고 대구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공간적인 쪽으로 내가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는 게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나 누구나 하이리빙 사업에 알아보고 있고 하이리빙 사업은 다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스템이 이제는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핸드폰 속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하니까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상대방한테 권할 때 부담 없이 이 사업은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외래더 코로나가 우리의 사업 방식을 좀 더 빠르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한테는 또 다른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해서 그렇게 컨택의 형태를 이제 바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드 후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사업자와 10명의 소비자를 찾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이미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의 사업자 내가 찾고 그러니까 기딱지가 떨어지게 이 소리를 계속 해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3명의 사업자와 10명의 소비자를 찾지 않으면 내 사업은 되질 않아요. 이 기본 프레임, 기본 틀을 만들어 놔야 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3명의 사업자와 10명의 소비자를 내가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해서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폰서와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와 함께 1대1로 밀착,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과거처럼 뭐 홈미팅 뭐 여러 개 막 이렇게 하고 모여서 뭐 떠들고 이런 게 안 되니까 1대1 요새는 마케팅 유통업체들이 하는 형태가 1대1 두 명이 팀을 이뤄서 사업을 합니다. 과거에는 팀원이라는 데가 뭐 보험이나 이런 그 자동차 세일즈맨 이런 사람들 팀원이라는 게 막 5명,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팀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은행권도 그런 건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1대1 두 명이 팀을 만들어서 밀착 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소비자든 내 파트너든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람 한 명씩 만나면서 밀착 후원을 해야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가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극일 경우가 있어요. 상극.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온라인 스폰서를 찾아서 온라인하고 사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극인 경우에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안 만나고 온라인 스폰서를 해서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 대한 취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이리빙 20년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많이 바뀌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강의한다 그러면 놀래요. 왜?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 일만 그냥 제대로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하고 틀린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막 제가 하이리빙 하면서 너무 힘든 게 악수하자 그러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하이마스터 때까지는 사람이 오두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맨날 숨어서 사업했으니까. 근데 이 하이리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외향적이어야 되니까 조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이제 강의하려고 그러면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성격은 못 바꾸지만 그래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D형인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이고 업무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추진력, 결단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죠. 그냥 당장 고오너 막 이렇게 그 하이마타 스쿨 할 때 막 나 그냥 오너 갑니다. 막 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시켜야 돼요. 그냥 좋네 막 그 사람 뭐 사업 이제 난 사업자 나왔다 막 좋아할 필요 없어요. 당장 안 되면 당장 때려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조절을 해가면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대의 명분이 확실하면 끝까지 해요. 하이리빙 사업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요번에 그 뭐 산업통상부 장관상 타고 뭐 이런 상 탄 거 그래서 하이리빙은 국내 토종기업 중에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거는 하이리빙밖에 없다. 저는 D형인 분한테는 그런 얘기 합니다. 하이리빙은 국내 토종 네트워크에서 정통 네트워크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부자로 가는 사닥다리. 당신도 부자가 되고 누군가를 부자가 만들면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대의명분을 강조하면 계속 그분을 만나면은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거죠. D형인 경우. 근데 I형인 경우는 이제 외향적이고 인간적이죠. 이런 분한테 대의명분을 강조하고 뭐 이런 시스템대로 해라 업무적으로 막 얘기하면 또 안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면서 하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잘한다. 이런 분한테는 여행 프로모션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외향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여행 가고 또 사람들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대한 판매 사원인 경우가 많고 배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성을 내가 어느 정도는 내부료로
네 부류로 나눠서 이 사람을 어떻게 후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후원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컨택해야겠다. 이런 거를 네 부류로 나눠서 컨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형인 경우는 이제 내향적이고 인간적이라는 거죠. 예스맨.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예스맨인 경우는 뭐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네가 먹는 거 그냥 같이 먹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예스맨이야. 그러니까 뭐 식사하러 가면 딱 이 사람은 예스맨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뭐냐면 숟가락 제일 먼저 놓는 사람. 봉사 정신이 너무 강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짜장을 먹겠다 그러면 나도 그럼 짬뽕이 먹고 싶은데도 그냥 짜장면 먹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팀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팀을 짜서 우리 팀이 무슨 팀인데 요번 달에 열심히 해서 300만점 가고 또 다음 달에 하이패밀리 가자. 이렇게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나는 마스터 간다. 그러면 나는 얼마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주고 너도 이렇게 해서 하이패밀리를 만들면 너도 마스터 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상생의 원칙. 남을 돕는 사업이다. 이게 상생을 강조하면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사업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형인 경우는 내향적이고 업무지향적인 거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리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저도 하이리빙 사업을 제가 하는데 저는 C형에 가깝거든요. 뭐든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완벽하려고 애쓰고 막 계획을 세워서 일하고 대충 하지는 않다. 근데 지금은 하이리빙 하다 보니까 약간은 대충 하는데 처음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평생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이리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늘 신문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요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근데 부동산세가 많이 내서 부동산세를 낼 수 없는 능력까지는 퇴직했는데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 돈은 벌지를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세금 나간다고요. 1년에. 그럼 돈이 없는데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이리빙 시켜서 당신 마스터 가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번다. 그러니까 하이리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강남에 있는 몇십억 가진 분들 돈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현찰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컨택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명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명상.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했고 뭐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부자가 되는 능력. 그게 이제 해빙이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써도 쓰는 순간 그러니까 의료보험 100만 원 내가 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놈은 나라 더러운 나라 의료보험 100만 원이나 내게 하는 나라 막 나라용만 계속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래 내가 100만 원 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많은 그 의료 혜택을 내가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주고 있구나. 돈 더 벌어서 200만 원 내고 300만 원 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바꾸라는 거죠. 돈에 대한 감정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거. 그게 바로 해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 그러니까 스폰서의 느낌이고 파트너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느낌으로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자영 사업이죠. 그리고 내 소비자가 5명이 있다는 거가 해빙이라는 거예요. 내 소비자가 10명이 있네. 내 파트너가 1명이 있네. 내 파트너가 2명이 있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또 파트너가 더 생기겠네. 그래서 부를 창출을 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해빙.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내 파트너분들이 있음으로써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분들이 성공하다. 그렇게 또 하이리빙 전국에 계신 하이리빙 사업자분들이 하이리빙 사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파트너가 이제 다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잠시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하이리빙 사업도 커지기 전에 잠시 동안 길이 막혀요. 제가 느끼니까 저도 하이리빙 사업하면서 파트너분들이 몇 분이 자꾸 그만두고 또 소비자 전달도 안 되고 막 그래갖고 야 이거 사업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그걸 걱정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게 아하 이게 병목 형상이구나. 이제 올해 만약에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무진장 잘 되는구나. 이게 길이 막히는 걸 내가 뚫어야지. 뭘로 뚫어요? 해빙으로 뚫고 또 고객을 만나면서 뚫고 또 사업자 만나면서 뚫고 또 이런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서 나 자신의 영감을 키워서 그런 것들을 뚫어버려야 내가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트너나 이제 소비자를 만나거나 그럴 때 초록색 불을 느끼면은 늘 초록색 불을 느끼면은 그분하고 너무 행복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1대1로 만난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A라는 분을 만나고 오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막 진짜 기분이 더럽다. 그런 분은 빨간불이에요. 안 만나야 돼. 근데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은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야 그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별리 사람 분하고 이제 골프 치고 나서 너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다고. 그럼 나도 초록불을 느끼면서 즐겁다. 그럼 다음에 예비 사업자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사람을 또 언제 만날까? 그 사람 생각을 늘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유전포 가진 사람이 이제 몇 번 사업에 관심해서 내가 이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 듣게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 번 만났는데 저한테 이거 뭐 이 사업을 왜 나한테 소개시켜 준 거야? 이거 뭐 이상한 사업 아니야? 이거 막 기분 나쁘게 해도. 그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면 나도 하이리빙 하기 힘들어진다는 걸 내가 딱 빨간불이라는 걸 딱 느낀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리고 딱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록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고 편안함을 느꼈을 때 그분은 내 소비자고 내 사업자예요.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기분이 나쁘고 걱정이 돼.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안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소개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안에서 해방이 되려면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컵인데 내가 컵이야. 그래서 정수기에 물을 따랐는데 컵 자체가 흔들리면 물이 제대로 당기겠어요? 내 자신이 막 하이리빙 사업을 할까 말까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하이리빙 사업이 되겠냐고. 저 다른 다단계는 잘 된다는데 저 파트너는 우리 형제라인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사업이 잘 되겠냐고. 내가 흔들리지 말고 나는 사업을 오너 갈 거야.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이 부자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실천을 해서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 근육이 단련되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후원하고 만나고 컨택하고 만나요. 근데 지금은 누굴 만나도 편해. 왜? 제 근육은 탄탄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하이리빙 근육을 키워나가요. 그러면 편해요. 누굴 만나도 편해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도 편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는 내년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하고 이러한 그 핸드폰으로 밴드나 줌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또 회사에서도 세미나를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흔들린다 해도 계속 목적지를 향해 저도 흔들려요, 지금도. 가끔은. 그래도 내 목적지는 하이리빙을 평생 하는 거지. 여기서 즐겁고 재밌게 진행하자. 그런 거를 잊지 않으니까 즐겁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능력이 있게 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첫째 달에는 무조건 고객을 만나든 사업자를 예비 사업자를 만나든 명단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올바른 컨택이에요. 올바른 컨택을 하고 올바른 소비자를 만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셋째 달이거든요. 셋째 달에 제가 이제 또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셋째 달에는 가장 올바른 후원 어떻게 내 파트너분하고 팀을 이끌어서 올바르게 후원할 수 있는 거. 이 사업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잘 되는 그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저만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이리빙 내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쭉 지켜본 것들을 해서 가장 올바르게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달 PMP 시간에 다시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여러분들 사업이 또 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말 실수한 것도 약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좋은 것만 저